안녕하십니까. 서재 인터뷰 마지막 에피소드를 맞아서 이 짜치는 자세로 돌아왔습니다. 꾸준히 저희가 그래도 달려오다 보니까 벌써 마지막 회차까지 오게 됐는데 1회차 때 이 거만하고 이런 좋지 않은 자세로 제 지인들에게 많은 비난과 힐난을 감수해야 됐었는데요. 그래도 그만큼 인상적이었다는 말로 받아들이고 오늘 한 번 더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서재 인터뷰가 어떠셨을지가 사실 PD님들뿐만 아니라 저도 많이 궁금합니다. 1년 동안 저희가 7개 에피소드를 통해서 다양한 건축계 선배님들의 타임라인을 그려볼 수 있었는데요. 평소에는 흔히 들을 수 없었던 어떤 현업에 계신 선배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 또한 PD님들과 함께 이 인터뷰 시리즈를 기획하고 또 진행하고 많은 인터뷰를 해오면서 제 미래에 대한, 우리의 미래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해볼 수 있었던, 그리고 그런 고민을 하면서 더 깊숙이 한층 더 성장한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앞으로의 타임라인을 고민하고 계신 우리 건축학도 또는 건축 꿈나무 분들께서도 이 인터뷰 시리즈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시리즈를 또 언젠가 돌려보면서 선배님들께서 하신 이런 주옥 같은 이야기들을 되새겨 본다면 지금 건축학도 학생이자 아직 실무에 나가지 않은 많은 어떤 고민들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그 고민의 답을 찾아가는데 한층 더 가까워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컨텐츠의 취지를 이렇게 한 번 더 다시 상기시켜 드리면서 오늘의 주인공을 모셔보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분은 시행사 마스턴 프로퍼티의 이수정 대표님입니다. 네, 오늘은 시행사 마스턴 프로퍼티의 이수정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마지막 에피소드의 마지막 게스트로 시행사 대표님을 어렵게 이 자리에 모시게 됐습니다. 건축학과를 다니지만 시행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주체이고 어떤 역할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서 시행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 그리고 지금 계신 마스턴 프로퍼티에서는 어떤 일을 주로 하시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시행사의 정의를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었어요. 시행사는 제 생각에는 땅을 사는 사람이에요. 땅을 사는 리스크를 온전히 다 책임져야 되고, 그리고 그 땅을 땅으로 놓기 위해서 산 게 아니라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만드는 일을 해내가는 사람이 시행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저희 회사는 지금 한 2년 반 정도 됐고요. 땅을 2개를 계약했어요. 저희가 회사를 설립하고 땅을 계약한 이후로 줄곧 부동산 경기가 마이너스였어요. 그래서 다 힘들고요. 저희도 똑같이 힘들어요. 똑같이 힘들고 네. 그렇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한정된 자원으로 할 수 있는 일은 2가지였고, 하나는 다른 회사의 큰 프로젝트에 저희가 개발 PM을 맡아서 용역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매번 이렇게 여러 각지에 계신 선배님들을 모시게 되면서 저는 항상 고정이고요. 이제 학생 게스트가 매번 한 번씩 바뀌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가장 고민이 많을 시기이기도 졸업을 하신 지 따끈따끈 하시지 않나요? 졸업 아직 못했습니다. 이거? 예정자입니다. 졸업 예정자. 졸업 예정자이고 내가 필드에 네. 나가면 어디로 나가야 될지에 네, 대해서 네. 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인, 혹시 본인 소개 간단히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이화여자대학교 건축학과를 이제 졸업 예정자. 네. 위예를 한 졸업 예정인 안현빈이라고 합니다. 네, 막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은 찰나였는데 마지막 수업으로 기획 수업을 들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시행사랑 관련된 얘기를 들으면서 되게 관심이 많이 갔는데 아예 정보가 없다 보니 좀 들어가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올래라고 했을 때 너무 좋다, 너무 좋다 하고는 당장 달려왔습니다. 네네. 사실은 항상 그런 게 가장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선배님들께서 생각보다 그 진로를 걸어 나가실 때 엄청 확실했던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고, 하지만 그런 타임라인 상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셨을지, 그 방향으로 가실 때마다 어떤 고민들을 하셨는지를 하나하나 이제 추적해 나가는 과정이 저희로서는 되게 즐거웠던 경험인 것 같습니다. 이수정 대표님의 타임라인을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제가
집을 짓는 거를 굉장히 재밌게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건축공학과를 이제 들어가게 됐죠, 대학교 때. 그 2학년, 3학년 때 설계 에이스. 근데 오. 4학년 때 설계 망했다. 아, 출전을 못했다. 그래서 졸업 작품을 아예 아예 못 냈어요. 망했다. 오. 그래서 설계를 갈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시공사를 갖고 현대건설 공채로 입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게 좀 아쉬워서 종합건축 설계실에 근무를 했는데 그때 한 7년 정도 근무를 했어요. 네. 그중에 마지막 한 2년은 현장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때 또 알게 된 게 발주처하고 대발주처를 이제 업무를 하게 됐는데 네. 이거는 우리는 건물 지어달라는 대로 지어만 주는 거지 실제로 건축은 건축주가 하는 거고 나는 건축주가 되고 싶었구나 이걸 이제 깨닫게 됐어요. 그때 마침 도시아 사람이랑 신영이라는 부동산 디벨로퍼 네네. 1세대가 등장했던 시점이고 네. 하지만 감히 이제 시도할 생각을 못하고 회사를 그만두게 됐고요. 그리고 한 6개월 정도 준비하고 건축사 자격증을 땄어요. 아. 그 길로 설계는 그만뒀습니다. 아. 설계는 이제 안녕. 그럼 네. 건축사 자격증을 따실 때는 설계를 계속 하실 마음을 갖고 아니 준비하신 마무리하려고. 아. 이제 그만할 건데 뭔가 하나를 남겨야 되지 않겠나. 네, 그러니까 건축사를 따고 놀다가 브라이트 유니온이라는 그때 네. 또 뭐가 있었냐면 CGV. 그때 CGV가 막 생겼을 때예요. 그래서 아. CGV를 넣고 폭포효과처럼 밑에 아울렛을 넣고 복합상가를 만들어서 분양하는 게 굉장히 많이 있었던 그런 타이밍이어서 그런 걸 개발 대행을 하는 회사에 들어갔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는 상업시설에 대해서 되게 많이 배웠고요. 거기를 한 4년 정도 다녔었거든요. 다니고 신영에서 그때 상업시설 막 개발을 하려고 하던 참이어가지고 그때 오파가 왔어요. 우리 회사에 좀 왔으면 좋겠다. 근데 그 옛날에 그 신영, 내가 진짜 가고 싶었는데 네. 이러면서 이제 신영이 이직하게 됐습니다. 아. 그리고 처음에는 상업시설 개발팀에 소속돼서 신영이 가지고 있던 개발 사업 중에서 상업시설이 강한 것들만 이제 스페셜리스트였던 거죠. 이제 일을 하다가 저는 정말 사업부를 하고 싶은 거예요. 신영이 메인은 이제 주택인데 네네. 이제 주택이 아니니까. 근데 그때 금융위기에서 사람들이 다 그만뒀어요. 그래서 사업부로 트랜스퍼가 돼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개발 사업에 좀 A부터 배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 15년, 14년 정도 근무를 했고 그 금융위기를 하는 동안 검토가 일이었거든요. 일은 못해요. 검토하는 거야. 제가 네. 거절 담당이었어요. 이 땅은 이래서 안 되고요. 그 땅은 이래서 안 되고요. 이건 이래서 안 되고요. 네네. 거절 담당을 하는 검토를 엄청 많이 해서 그때 좀 내공이 좀 쌓였고 그리고 경기가 좀 풀리면서 프로젝트를 실제로 해보면서 이 두 개가 이제 겹쳐지고 제가 지금 정도 이렇게 회사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그리고 14년 근무를 하고 나와서 DS 네트워크스라는 회사 잠깐 거쳤다가 지금 이제 마스터에 와서 3년째 있습니다. 건축학도들이 개발 쪽으로 진로를 나아가게 되는 게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럼 건축학도셨었잖아요. 건축학도에서 부동산 개발 업무에 뛰어들게 되시면서 학부에서의 어떤 경험이 도움이 되거나 아니면 아쉬웠던 부분들도 있었을까요? 그 시행을 하시는 사람 중에 과가 되게 다양한데 메인 과는 건축학과, 도시공학과 네. 이렇게가 많아요. 네. 그 외에는 굉장히 연관 없는 사람들, 법대도 하고 뭐 상경대도 하고 일단 건축이 많아요. 왜냐하면 건물을 짓는다는 점에서 건축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고 제가 기본적으로 설계를 했잖아요. 네. 설계를 하다가 시행을 하니까 장점이 있어요. 장점은 어떤 거냐면 제가 얼마 전에 강남 심포니 오케스트라에서 하는 브람스 교향곡을 보고 들었는데 지휘자가 하는 일이 시행이랑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굉장히 다양한 연주자들을 모아서 하나의 목소리를 만드는 것처럼 시행이라는 게 굉장히 다양한 영역의 사람들이 하나의 공간을 만들게끔 지휘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지휘자는 어디서부터 왔을까? 지휘를 처음부터 전공을 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면 시행이랑 비슷해요. 내가 바이올리니스트여가지고 네. 아주 처음부터 바이올린을 쭉 키우고 연주자의 꿈을 갖다가 이제 난 이거보다 조금 더 다른 일을 해보고 싶어 지휘로 이렇게 확대하는 경우 그랬을 때 이 지휘자가 연주자 한 명 한 명의 수준과 그들의 마음을 잘 이해해서 지휘를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건축의 설계를 전공했다는 건 시행으로 갔을 때 하나를 깊이 알고 있다는 장점이 돼요. 설계사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니까 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해줘야 돼. 뭐 이런 거를 알면서
유도할 수 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시공사에 오래 다녔던 사람은 시공사 사업부는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니까 우리가 이런 프로포저를 해야 돼. 네. 라고 이해를 하고 이렇게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분야를 자기의 뿌리로 갖고 있는 사람이 시행에 와서 일을 더 잘할 수 있다. 반면에 이제 제가 느꼈던 단점은 뭐냐면 건물 전반적인 그 시행을 봐야 되는데 자꾸 디테일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신 되게 설계를 하는 마음. 네네 맞아. 설계를 했던 그걸 네. 한 번에 바꿀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노력했어요. 소소한 걸 안 보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오늘 하는 얘기가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이 촬영을 하고 계신 네. PD분들께서도 들으면서 네. 카메라를 넘어서 막 웃는 소리가 들리는 거.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마한남의 이제 시그니처 디저트입니다. 아 디저트. 커피도 정말 맛있어요. 아, 그리고 뷰도 너무 좋아요. 네. 뷰가 정말 네. 그리고 공간이 건축을 전공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와서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벽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같은 느낌이 좀 나면서 가구도 약간 마스터피스의 느낌이 나면서 네. 네, 꼭 건축 전공하시는 분들 한 번쯤 와보십시오. 저희 마침 또 여기 마 건축사무소 대표님이 네. 또 자리해 주셨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공간인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원래 예상치 못했는데 항상 와서 이제 열어주시고 준비해 주시는 걸 대표님 직접 항상 해주시거든요. 네. 3, 4화 전쯤부터 저희 촬영 동안 옆에서 네. 볼일을 보시면서 네. 라디오처럼 틀어놓으시는 거 같더라고요. 재밌게 항상 듣고 계셔서. 네. 원하던 바로 되셨네요. 아, 제가 원하던 바입니다. 그래도 네. 이 서재 인터뷰 프로젝트의 디렉터 중 한 명이 교수님의 강연을 이제 학교에서 들었었거든요. 그때 교수님께서 공간을 만드는 디벨로퍼를 지향하신다는 말씀이 되게 감명 깊었다고 전해들었습니다. 혹시 그게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이제 신영을 그만두고 혼자 섰을 때 저는 그때까지 제가 디벨로퍼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는 디벨로퍼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디벨로퍼에 대한 정의를 굉장히 많이 고민하게 되면서 이제 그 생각을 하게 됐었는데 간으로 끝나는 되게 중요한 단어가 세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간이고 하나는 공간이고 하나는 인간이에요. 야, 근데 왜 이 세 개의 단어에 다 간이 들어있나를 깊이 고민하게 된 거예요. 시간은 지금이 있고 아까가 있고 좀 뒤가 있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아요. 시는 있긴 있지만 시간은 존재하지 않아. 그리고 공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와 저기와 이 중간이 없다면 공간이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고 인간도 너와 나와 우리의 관계가 있지 않으면 인간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은 여기에 커피가 있잖아요. 네. 내가 마셔야 이 커피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인간이 이 공간을 지켜봐 줌으로써 그 공간을 존재하게끔 하고 그 공간이 시간을 끌고 오는 거예요. 네. 인간은 지켜보는 존재예요. 그래서 인간이 그런 존재인데 그럼 디벨로퍼는 뭐냐? 인간으로 하여금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는 존재가 디벨로퍼인 거예요. 와, 우리는 엄청 소중한 일을 하고 있네. 이런 생각을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근데 아무 공간이나 만들면 다 디벨로퍼야? 이제 이런 생각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려면 먼저 죽음이라는 거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제가 들은 죽음의 정의 중에 가장 맞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오늘이 어제와 같고 내일이 오늘과 같다면 그건 죽은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게 저는 제일 맞는 죽음의 정의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마찬가지로 공간이 옛날부터 있었던 공간, 앞으로도 있을 그런 공간은 우리가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뭔가 새로운 공간을 만드는 자가 디벨로퍼다라고 저는 정의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디벨로퍼의 자격이 있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때 그 고민을 좀 정리하게 됐죠. 14년의 일을 하시고도 내가 지금 디벨로퍼의 일을 수행하고 있는 게 맞나 하는 의문을 또 가지셨다는 게 되게 왜 감명 깊었는지 이해가 됩니다. 프로젝트를 매번 진행하실 때마다 되게 중요하게 그럼 고려하시는 요소들이나 접근 방식이 새로운 공간을 만드는 디벨로퍼의 역할과 좀 연관이 돼 있는 걸까요? 연관이 되어 있어요. 제가 그 회사에서 시키는 일 중에서 재밌는 일과 재미없는 일과 시키지 않아도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뭐가 그런 차이를 만드는지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이런 공간이 있으면 좋겠어. 그럼 한번 해볼까?
앞으로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그걸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하는 나는 디벨로퍼가 될 만하다라고 이제 정의를 했는데 저는 항상 과거에서, 현재에서, 미래의 저에게 필요한 뭔가를 만들고 싶어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영에 있을 때는 임대주택을 거의 처음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한참 애를 낳고 이렇게 힘들게 살 때는 아침을 주는 아파트가 있으면 안 되나? 그래서 아침을 주는 아파트를 한번 만들려고 되게 노력했어요. 물론 그때는 못했지만 그 과정이 지금 신영이 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커뮤니티 시설에 좀 녹아 들어가서 조금씩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네. 지금은 이제 시니어 주택, 실버 주택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 생각의 일관된 공통점은 뭐냐면 내가 만들지 않았으면 지금 없는 것들을 이제 만드는 게 제가 디벨로퍼로서 생각하고 있는 그 일의 포인트입니다. 딱 직접 내가 만드는 공간이 조금 없었던 공간 또는 새로운 어떤 방향에서의 그런 인간들의 활동을 담아줄 수 있는 공간으로서 생각을 하시는 것 같네요. 현업을 하시면서도 이렇게 강의를 하신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일 텐데 어쩌다가 강의까지 이렇게 하게 되신 건지 너무 궁금해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후배가 있는데 그 후배가 명언을 하나 했어요, 저한테. 사원 대리가 무능한 건 윗사람 책임이고 과장 이상이 무능한 건 본인 책임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회사를 차리고 직원들을 뽑아서 써보니까 경력이 있어서 이렇게 들어온 친구들하고는 결이 좀 안 맞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뽑아서 잘 이렇게 가르치고 이 DNA를 심어줬어야 되는데 이게 이미 어디선가 자라서 온 거예요. 앞으로 우리 회사는 꼭 신입만 뽑아가지고 써야 되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우리처럼 작은 회사에 또 누구나 탐내는 그런 대학생이 오겠어요. 그리고 우리도 그 학생을 알아야 되고 인턴십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아는 교수님들한테 제가 2시간짜리 부동산 개발과 디벨로퍼라는 강의를 해드릴 테니까 특강을 잡아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특강을 몇 군데 다니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 섭외를 해줬던 분하고도 만나게 된 거고요. 저희 학교도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네, 이화여대 교수님은 몰라가지고 그 말씀해 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나갈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턴을 지금 6명째 받고 있어요. 받았고 그 중에 1명은 저희가 채용 전환으로 성공했습니다. 어머, 네. 저도 인턴으로 끝나고. 저희도 젊은 기운이 있다는 게 엄청 좋더라고요. 그 친구한테도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 건축가를 전공해서 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일이 있는데 그중에 부동산 개발은 어떤 회사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기회가 될 거니 좀 다소 뭐 우리가 어렵더라도 계속 한번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인턴십을 하게 됐고 그런 이유로 이제 출강을 하게 된 겁니다. 네. 연락을 많이 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이제 인기가 2시간짜리. 너무 많아질 것 같은데. 네. 특히나 그런 것 같아요. 경력이 아닌 신입들을 뽑아서 회사에서 잘 가르치고 또 키워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다는 것부터가 내향적으로도 직원들을 계속 바라봐야 되는 역할까지 직접 맡으셨다는 건데 그런 부분이 힘들진 않으셨나요? 그거는 굉장히 재밌는 일이고 보람된 일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필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대학을 막 졸업한 여러분들은 굉장히 잠재력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네. 오히려 한 10년 지난 사람보다 더 훌륭할 수 있어요. 딱 깨어나서 나를 엄마라고 불러주고 내가 하는 것들을 배울 수 있는 흡입력이 있는 아주 잠재력 높은 재원들인 거예요. 엄청난 잠재력이 있는데 약간 너무 인간의 수명이 길어지니까 우리가 아직 어린애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들은 엄청난 잠재력이 있는 그런 연령대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성장을 다 하고 나면은 대표님을 엄마라고 부르기도 하나요? 약간 귀찮아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마스터 프로퍼티에서 인턴십을 하는 과정 동안은 엄마라고 부르게 될 만큼 많은 것들을 실제로 배우고 또 역량을 갖춰나가고 잠재력을 깨우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기도 하네요. 계속 오늘 아마 언급하게 될 것 같은 건 시행을 우리가 얼마나 모르고 있는가를 알아가는 오늘의 인터뷰가 될 것 같은데요. 건축 산업의 한 축인 시행사에서 근무하시는 입장에서 건축학과 학생들한테 이런 것도 배워갔으면 좋겠다 또는 이런 마음을 가져봤으면 좋겠다라는 바라시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건축학과를 나오면 정말 많은 영역에 갈 수 있어요. 근데 건축에 대해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 뭐 아파트에 살고 계시겠지만 이 아파트 하나가 지어질 때까지 얼마나 많은 영역의 사람들이 오는지 생각해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시공사가 있죠. 우리는 아파트를 시공사 브랜드로 기억하니까요. 네. 그리고 그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설계사무소가 있어야 돼요. 그럼 이 설계사무소한테 오더를 주는 시행사, 땅을 사는 시행사가 네.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다냐? 금융을 대주는 데가 있어야 되죠. 네. 그러면 금융을 그냥 대주지 않아요. 내가 돈을 대줄 테니까 너가 보증을 해줘라고 하는 보증사도 있어요. 네. 그리고 이 아파트의 유니트만 설계한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이 유니트대로 모델하우스를 만드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거기서 사람들한테 이 아파트를 파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리고 나면 이 아파트의 브랜드를 만들어주는 사람들이 있고요. 네. 이런 만들어진 브랜드와 만들어진 유니트를 홍보해주는 홍보사가 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입주를 받아주는 사람이 있고요. 나중에 공간 특화를 해준 사람들이 있어요. 자, 어마무시하죠. 이게 다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네. 아파트 하나만 볼 때 그래요. 굉장히 많은 영역에 건축학과는 진출할 수 있다. 여기에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지. 자,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너무 어렵죠? 세상은 대학교 다니는 분들은 시공사, 설계사무소, 시행사는 뭐지? 요 정도의 베리에이션 정도가 있을 텐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엄청나게 다양한 영역이 있고요. 그럼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생각한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아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행사를 하려면 뭐가 필요하지? 이거보다는 나는 시행사라는 회사에서 일을 하기에 아니면 시행업을 하기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적합한 사람인가, 내가 그걸 진짜 원하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럼 뭘 해야 되냐면 많이 경험해야 돼요. 많이 다니고, 많이 보고, 많이 해보고, 많이 생각해보고, 많이 읽고, 그리고 많이 써보고. 이 쓴다는 건 되게 중요한 행위인데 많이 써보면 자기를 알게 되거든요. 결국은 대학 생활은 자기를 알아가는 과정이어야 한다라고 전 생각하고 그 과정을 대학교 때 많이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아는 되게 뛰어난 이제 공간 디자이너의 아버지가 그 친구가 고등학교 때 이런 이야기 했대요. 딸아, 너는 최대한 많은 나라에 가서 똥을 싸거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리고 지금 굉장히 훌륭한 그 공간 디자이너를 하고 계십니다. 특히 화장실만 디자인을 하시는 거예요? 아, 전혀 그렇지 않고요. 하지만 그렇지는 않고 그래서 시행업이 뭐지? 내가 그거 하고 싶은데 이거 생각하기 전에 내가 정말 적합한 사람인지 알아야 되는데 시행업에 적합한 사람은 상당히 드물어요. 드물기 때문에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시행업에 적합한 인재라고 스스로를 생각하시나요? 배워가면 적합한 인재가 방금 될 수 있지 입술이 않겠다. 한번 6번 정도 떨리는 걸 봤는데 그러면 적합한 인재라고 할 만한 그런 사람들은 어떤 것들을 좀 갖추고 있을까요? 시행업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게가 무거워요. 그래서 굉장히 근성이 있어야 돼요. 근성. 근성이 있어야 돼요. 웬만한 스트레스가 오더라도 그걸 네. 버텨내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되게 많은 돈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내 손가락에서 뭐 1,000억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일을 내가 하고 있는 거야. 네. 그러려면 이 일을 내가 직장인으로서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시행사를 직장인으로 다닐 수 있어요. 직장인으로. 근데 그러면 나는 디벨로퍼가 안 되는 거지. 내가 디벨로퍼가 되려면 내가 생각하는 공간을 만들겠다고 하면 굳건한 마음? 뭐 이런 게 필요하죠. 내일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열정. 보다 조금 더 주체적으로. 네, 열정. 그다음에 그 무게를 견디는 근성, 끈기 이런 게 필요해요. 네. 그 남의 돈으로 스트레스를 견디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시행사에서는. 내 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잘 돼도 나한테 돈 안 주거든요. 몇 천억을 벌어도 나는 월급이 그대로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스트레스를 견디는 거는 내가 나중에 이 과정을 겪은 다음에 내 일을 하면서도 충분히 버틸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라는 비전이 있기 때문에 버티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행사를 꿈꾸는 사람은 많죠.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아. 우리나라에 최근에 그래도 큰 돈을 번 사람들은 시행업에서 많이 나왔으니까 그쵸. 뭐 그런 생각만 가지고 들어오기에는 굉장히 일이 험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이런 시행의 일은 하나도 배워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건축학과들이 가기 어려운 곳이라는 생각도 많이 하고 또 시행사라는 곳 자체가 경력을 이제 필요로 하는 곳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럼 건축학과 이제 저같이 가고 싶은 학생들에게는 어떤 게 좀 필요로 할까요?
아까는 너무 제가 추상적으로 말했죠. 최대한 많이 해봐라. 너무 추상적이고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들어가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MDM이나 신형처럼 신입 공채를 꾸준히 뽑는 시행사에 지원을 해보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내가 다른 곳에서 일을 좀 아까 말했던 뿌리가 되는 어떤 걸 뭐 설계사나 시공이나 아니면 마케팅사나 이런 데서 뿌리가 되는 어떤 거를 경험하고 그 경험을 가지고 시행사를 가는 그런 경우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고요. 네. 만약 신입인데 나한테 이력서가 왔어. 얘가 괜찮아? 이제 이런 거를 생각해 보려면 이제 스펙,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스펙을 보면 이 친구가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구나를 좀 알아야 돼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케스트라 지휘자이기 때문에 중개사 자격증을 제가 공부해서 땄어요. 투자자산 운용사 땄습니다. 경제에 관념이 있어야 되거든요. 뭐 그런 자기가 여러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근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시켜줘야 돼요. 근성을 네. 인지시키기가 자, 이제 시행사에 지원하시는 여러분의 이력서를 쓰는 포인트입니다. 역시 시행 3대장 중에 하나라고 불리는 곧다운 발언이시네요. 제가 그 한때는 신입사원을 다 이력서를 보고 그 면접을 골라내는 일을 되게 오래 했어요. 네네. 사업부에 들어온 직원들이. 디벨로퍼에게 있어서 건축가란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엄청 소중한 존재거든요. 디벨로퍼에게 건축가라는 건 뭐냐면 남자에게 있어서 여자예요. 내 알을 놔둬라고 우리가 사랑을 고백하잖아요. 네네. 그래 똑같아요. 그래서 남자들은 항상 어떤 여자를 좋아하냐면 방금 만난 여자, 젊은 여자를 좋아하잖아요. 똑같아요. 디벨로퍼들은 방금 만난 건축가 그리고 젊은 건축가를 좋아해요. 그들의 새로운 생각, 그들의 새로운 영감, 그들이 주는 에너지를 흡수하고 싶어해요. 네. 그래서 디벨로퍼에게 있어서 건축가란 남자에게 있어서 여자다. 라고 저는 정의를 내렸고요. 이 건축가의 존재는 엄청 소중해요. 내 애를 놔주잖아요. 어떤 사람이 놔주느냐에 따라서 내 애는 완전히 다른 애예요. 내가 기획을 했지만 그 기획을 받아서 실제 모습으로 구체화시켜주는 사람이 건축가거든요. 네. 우리 건축가들이 되게 중요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근본적인 토양 자체가 약간 잘못 세팅됐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건축가가 충분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사회여서 되게 아쉽고 사실 굉장히 유능한 인재들이 그쪽으로 진출을 해야지 우리나라의 그 공간을 만드는 네. 영역이 좀 좋아질 텐데 네. 유능한 인재들이 디벨로퍼나 이제 건축을 전공하고 설계사무로 갔더라도 디벨로퍼 쪽 시행사로 왔다가 금융사로 넘어가고 운영사로 넘어가는 이런 이제 흐름들이 있어요. 좀 아쉽죠. 네, 사실은 네, 네. 우리 인생에 우리에게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건축가인데 저는 요즘 한 단계 약간 스킵 건너뛰어 버렸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신진 건축가들이 특히 어떤 기회를 갖고 성장을 해나갈 수 있는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토양으로서는 분리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시행사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무조건 유명하고 이미 유명하고 능력이 출중한 건축가만을 선택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는 않은가요? 설계사무소 이름을 지우고 그 설계를 한 사람만으로서 설계를 평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형 설계사무소의 시스템은 물론 있겠지만 내 걸 진짜 해주는 그 사람이 누군지가 설계에서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네. 그 사람이 꼭 대형사가 아닐 때도 많아요. 디벨로퍼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숨겨져 있는 보석을 찾으러 다니는 그런 일을 하죠. 내가 원하는 설계를 해줄 사람은 내가 아는 곳에 있지 않을 수 있어. 네. 꼭 대형사가 아닐 수 있어. 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젊은 사람도 되게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요즘은 또 없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큰 설계는 큰 설계 사무소 해야 되는데 큰 설계 사무소에서 연륜을 어느 정도 쌓게 되면 그때부터 영업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런 원숙한 기술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큰 설계 사무소에서는 없고 그래서 내가 독립해서 작은 설계 사무소를 만들면 작은 것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큰 프로젝트를 해외 설계사를 자꾸 데려오기 때문에 네. 그런 시스템이 돼버렸죠. 그 건설사에서도 그렇고 그 시행업에서도 사실 그렇고 지금까지 커리어 우먼으로 너무 성공적이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래도 지금까지 원만하게 잘 진행해 오셨는데 네.
그 커리어 우먼으로 건축계에서의 커리어 우먼으로 살아간다는 건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많은 여성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살아서 커리어를 쌓는다는 게 어렵다라고 느끼고 있을 거고 지금은 굉장히 많이 좋아졌지만 그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처음에 입사했던 시점은 현대건설에서 여성 공채를 두 번째로 뽑던 해였어요. 대조를. 입사를 하는 순간부터 제 인생은 약간 피해의식? 그 다음에 차별에 대한 반항? 어떻게든 버티겠다는 오기? 뭐 이런 걸로 점철된 그 인생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런 우리가 유리천정이라고 흔히 말하잖아요. 그 유리천정을 깨보겠다는 마음으로 이때까지 살았는데 나중에 돌아서 보니까 유리천정은 남이 만든 게 아니라 내가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저는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알았다면 내가 그렇게 피해의식에 점철돼가지고 막 파이팅 넘치게 막 난리치면서 다니진 않았을 텐데 좀 아쉽다. 좀 더 원만하고 부드럽게 다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 시절에 여자한테 그 시절도 아니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듣는 가장 큰 칭찬은 뭐였냐면 남자만큼 해. 라는 칭찬이었어요. 남자만큼 해. 여자가 굉장히 잘하면 그런 말을 듣던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제 후배 중에 얼마 전에 상무가 됐어요. 여자 상무가 처음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여성이라고 해서 굳이 내가 여자라는 틀에 갇혀 있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여성의 불리함이 있어요. 그래서 다들 결혼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여자 애를 낳아야 되잖아요. 현실이거든요. 네네. 애를 낳으면 현실이에요. 그때부터. 애를 낳고 육아를 어느 정도 하는 그 시점까지는 약간 남자가 평평한 고속도로를 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여자는 터널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느낌인 거예요. 그때만 잘 극복하신다면 그때만 잘 극복하신다면 여자도 커리어를 쌓기에 나쁘지 않은 시점이다. 아까 말씀하신 세 가지 간 중에 하나인 인간으로서 이수정 선배님께서는 요즘 어떤 것들에 관심을 좀 많이 가지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인간으로서 아주 근본적인 거 하나는 잠깐 이야기하면 저는 이제 늙어간다는 것과 죽는다는 것에 대한 관심을 인간적으로 갖고 있고요. 이제 이걸 어떻게 제가 하는 일을 접목시킬까에 대한 고민을 이제 같이 더불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내 이때까지 시행사로서 디벨로퍼로 일을 하고 있었으나 내가 디자인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무지했다. 이런 아까 말했던 따라 최대한 많은 나라에 가서 똥을 싸거라라고 했던 그 친구가 저한테 준 또 명언이에요. 뭐냐면 인간이 가장 많이 투자해야 되는 거는 본인의 안목이라고 그랬어요. 본인의 안목. 근데 저는 굉장히 큰 회사에서 사업부의 일을 한 거예요. 이제 와서 작은 회사를 하다 보니까 이 과정을 전부 다 제가 해야 되는데 네. 내가 정말 너무 안목이 없었구나라는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다시 대학 때처럼 건축가에 대한 관심을 갖고 다시 디자인에 대한 관심을 갖고 다시 이 디자인 언어가 무엇인지를 바라보게 되는 그런 디자인을 좀 배우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요즘 이제 만들어진 공간들을 가보면 저는 얼마 전에 브라이튼 한남을 갔었는데 그 공간이 주는 시각적 쾌감이 엄청 크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저는 그런 거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커피를 마시면서 대화를 하는 이 서재 인터뷰에 정말 마지막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요. 네. 저희가 마지막 게스트에게 마지막 질문, 공통 질문을 매번 게스트 분들께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타임라인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앞으로의 타임라인은 어떻게 흘러갈지 기대하시는 바가 있을까요?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 영상을 보는 그리고 또 여기에 계시는 PD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제가 굉장히 성공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적정한 타이밍에 적정한 자리에 옮기고 성취를 하고 그래서 되게 잘 지금까지 살아온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도 저는 이제 불안한 게 많고 지금도 도전해야 될 게 많은 그런 상태고요. 인생은 편안한 날이 한 번도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도 계속 끊임없는 고민과 뭐 어려움과 뭐 이런 것들, 불안함과 이런 것들을 뚫고 여기 왔고 여기조차도 그런 편안함이 있는 자리는 아니에요. 결국 인생은 그런 거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회사에 취직했는데 이 자리가
어떤 회사든지 취직하고 나면 그 회사 내가 생각하는 거랑 다른 회사거든요. 만족스럽지 않아요. 항상 뭔가를 선택하고 다시 도전해야 되고 그걸 계속 반복해야지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게 이제 우리 삶이라고 생각하고 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다 잘 살게 되는 때가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좀 다소 힘들고 불안하더라도 지금 내가 불안함을 느끼고 이 힘듦을 어떻게 극복할지 고민하고 있다면 당신은 잘 될 것이다 라고 제가 이야기 먼저 드리고 싶고요. 되게 부러워하실 수도 있다 생각이 들어서 그렇지 않았다,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아니었다, 하나하나 토막을 졸업작품도 못 내보면 냈고 심지어 제가 나중에 이런 거 쓰려고 해서 저는 5번의 회사 중에서 3번을 잘렸어요. 근데 그게 결코 제 인생에 잘못된 건 아니었다. 네. 인생은 끊임없이 시련을 중간중간 넣어서 내가 그걸 극복했을 때 다음 단계 스테이지로 넘어가는 약간 오락게임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삶을 항상 재밌고 이런 어려움이 나한테 생겼단 말이야? 네. 재밌는데? 이거 네. 어떻게 극복해보지? 네. 이런 자세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먼저 좀 드리고요. 그리고 타임라인에 대해서는 일단은 제가 회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네. 3년 차 네. 그리고 이거를 좀 지속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아주 작은 직접 하는 시행과 아주 큰 같이 참여하는 시행을 2개를 하고 있는데 이 2개를 접목해서 아주 큰 조금 지분을 넣는 사업들을 우리가 하는 게 맞지 않는가라는 회사의 방향을 갖고 그거를 해보는 해가 올해는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자리를 잡고 나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좀 많을 거라고 회사를 경영하는 대표로서 그런 방향성을 좀 가지고 있고요. 인간 그냥 개인 이수종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50이 넘어서 이제 이 사회를 바라보니까 하고 싶은 말도 많고 그리고 좀 이거 좀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생겨요. 이를테면 아파트 하나에 우리가 영혼을 팔아야 되는 이런 가치관이 되게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좀 책으로 한번 써서 낼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인간 이수정으로서는 작가 이수정으로 네, 죽을 때는 이수정 작가로 죽고 싶어요. 죽을 때는 100세까지 산다고 하니까 네. 100세까지 시행을 할 수는 없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선비님도 건설사로 이제 진로를 또 고민하신 적이 있지 않나요? 그렇죠. 지금도 아직 유효한가요? 단기적으로 이제 건축사를 조금 빨리 따고 그 다음에 뭐 건설사나 시행사나 이런 쪽으로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행사 대표님 앞에 계셔서 시행사를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기획을 듣고 관심이 생겼다고. 기획을 듣고 기획 수업을 듣고 맞다. 여기 계시는 혼자만 지금 면접 보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앞에 계신 네 분들도 다 경쟁자입니다. 다. 심지어 저기 PD님 중에서 한 분은 또 그 지난 게스트분의 회사에서 또 인턴을 또 하고 있거든요. 건설사에서. 네네네. 이게 간택 받으셨나요? 명함을 받으셨으니까 아이고. 명함 받고 이제 바로 네. 전화해서 네네. 요즘 또 그런 용기가 또 필요한 것 같아요. 전화해서 저 일해보고 싶습니다. 저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저희 회사 인턴 오는 친구들은 다 그런 용기를 갖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시행은 끈기와 열정, 도전 이런 거라고. 그래서 그 메일을 보내는 용기 그리고 답이 없을 때 한 번 더 보내는 흥기 이런 것들이 기회를 주게 만들어요. 청원 PD님도 정확히 그렇게 하셨는데 3번 정도 보냈어요. 문자 보내서 바빠서 연락을 늦게 받네요. 한 3번 정도의 거절 아닌 거절 끝에 그럼에도 한 번 더 문자 드리고 정중히 문자 드리고 전화 드려서 또 찾아가고 그런 용기가 그래도 약간 요즘은 또 흔치 않은 낭만이기도 한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하죠. 네. 네, 세상이 약간 끝간데까지 갔다가 약간 다시 백하는 느낌이 저는 있거든요. 그게 다시 약간 낭만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자분들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단점을 저는 많이 생각하고 살았어요. 내가 여자로서의 단점. 이걸 어떻게 극복하지? 이런 생각을 네. 많이 했는데 여자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많이 활용하셔라. 이제부터 오는 세상은 여자의 장점이 더 많이 필요한 때니까 결혼도 좀 하시고 아니면 이혼도 얼른 하시고 애들 한번 낳아보시고 내 여자로 태어났으면 여자로 태어난 거에 그런 그 마땅한 기쁨 같은 걸 좀 누려보신 다음에 커리어는 그때 생각해도 된다. 이런 이야기 좀 드리고 싶네요. 오늘 이제 이 시리즈가 종료가 됩니다. 저희가 참 많이 모셨었죠. 뭐 건축 이론가, 매거진 편집자, 그리고 건축가, 교수
교수님, 건축 사진가, 건설사, 그리고 오늘 시행사 대표님까지 오시게 됐는데 아마 많이 쫓아온 학우분들, 건축학도분들이 계실 거라고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 친구들도 나오면은 그냥 심심풀이로 틀어놓는다고 하더라고요. 설계를 하면서 이 고민들, 이 선배님들 타임라인을 함께 추적해온 건축학도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길 수 있는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요즘 제가 제일 많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의 단어인데요. 인생은 감하고 운이다. 감하고 운이다. 네. 감하고 운을 많이 잡으시기를. 그런 포커스로 하루하루를 살아보시기를 제가 당부드립니다. 희망을 잃지 않고 항상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꿋꿋하게 버텨라. 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